2번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2세에서 4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2세에서 3세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이 연령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일명 걸음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을 키워드로 쭉 이야기해 보면 프로이드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드는 학문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변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화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에릭슨은 자율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율성,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 통제의 시기가 바로 2단계 유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아제로 말하면 전조작기입니다. 피아제로 말하면 전조작기 초기가 됩니다. 전조작기 초기이니 상징놀이, 나중에 다 하겠지만 물알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전조작기 초기에 해당되는 것이 또 이제 상징놀이가 출현한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유아기 때는 자아가 발달합니다. 자아가 발달하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프로이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아기의 신체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이행 과정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따로 보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DSM-5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자폐는 스스로 자자에 닫을 패자를 씁니다. 한문으로요. 그래서 스스로를 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폐 증세를 살펴보면 스스로 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할 수 없어 자기 자신만을 향해 행동하는 것이므로 자폐증은 대인관계가 안 되고 동그라미 1, 사회성, 동그라미 2는 의사소통이 안 되며 그 다음에 타인과 어울리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자폐 증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못한다, 언어 습득의 지연을 보인다, 언어 발달이 되었더라도 언어가 의사소통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 중에 반향, 즉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고 대명사가 혼동이 되고 반복적이고 상동적, 그러니까 상동적이 어찌 보면 이제 반복적인 측면인데요. 이러한 놀이나 행동을 보이고 강박적이고 상동적 놀이나 행동을 보입니다. 상상력이 없고 기억이 좋다. 특히 특정한 것에 대한 기억력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발달이나 외양은 정상이 됩니다. 세 번째, 위의 증상 중에서 자폐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증상이 있다. 첫 번째, 대인관계 형성에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다.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주어지는 것은 싫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상동증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사회적인 측면, 의사, 거기 나온 대로 언어니까 의사, 소통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상동증적인,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 자폐증에서 발견되지만 모든 자폐아가 다 같지 않는 증상은 반복적인 행동, 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행동이나 머리를 박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물어뜯는다든지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자폐아가 다 같지 않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폐 아동의 행동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시각적 자극행위, 주시하는 거, 동작적 자극행위,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적 자극행위, 촉각적 자극행위, 청각적 자극행위, 자해행위, 타인이나 다른 물체에 대한 행위, 결여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쭉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주시. 자폐 아동은 다음과 같은 것에 주시하며 시각적으로 자극행위를 하고 그것을 즐기며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불빛, 색채, 천, 포장종이, 신체 부위 등 특히 손이나 손가락을 쳐다보며 즐깁니다. 동작적 자극입니다. 반복하기인데요. 자폐아동은 특이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극 행위를 일삼고 타인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것을 즐깁니다. 종이찢기, 집어던지기, 만지작거리기, 떨어뜨리기, 물건 진열하기, 손이나 손가락을 반복하여 흔들고 움직이기, 몸을 앞뒤로 좌우로 흔들기, 온몸을 360도 회전하기 등입니다. 언어적 자극행위입니다.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타인에게 하는 것이고 자폐아동은 자신에 향해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말 따라 한다든지 의미 없는 혼잣말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노래한다든지 소리 흉내내기 등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과 상관없이 혼자 반복적으로 하고 즐깁니다. 촉각적 자극행위입니다. 침 만지기, 음식물이나 모래, 대소변 등을 주물럭거리기, 물 가지고 놀기, 신체 부위를 만지작거리기 등입니다. 이러한 촉각을 자극하여 스스로 감각을 자극하고 만족감을 갖습니다. 청각적 자극행위입니다. 자기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 그것을 반복합니다.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듣기, 달그락거리는 소리 듣기, 일정한 소리를 내도록 하여 반복적으로 즐기는 행위, 이를 빠드득 갈거나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소리 등을 반복해서 듣기를 즐깁니다. 청각적이었습니다. 자해행위입니다. 화가 난다든지 기분이 불안하면 보통 머리를 바닥이나 벽에 박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머리털을 뽑거나 신체 부위를 심하게 긁는 자해행위가 있습니다. 타인이나 다른 물체에 대한 행위입니다. 물건을 손에 닿는 대로 던진다든지 남의 물건을 낚아챈다든지 타인을 밀치고 때리고 깨문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책이나 종이를 갈기갈기 찍는다든지 안경, 머리핀, 장신구, 목걸이, 특히 넥타이 등을 잘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타인이나 다른 물체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결여행위입니다. 부족한 측면인데요.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항상 중얼거리고요.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남의 말을 문장 그대로 모방하고 반복하는 반향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반향어를 씁니다. 말은 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혼자만의 말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결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폐성 장애 아동, 자폐아동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쭉 특징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자폐 장애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거기 실력 따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 대목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특성이고요. 사회적 특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인관계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소통적 특성입니다.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측면입니다. 세 번째가 행동적 특성입니다. 행동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사회적 특성 들어갑니다. 사회적 방향 정의의 결핍이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방향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반향적인 부분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반향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자폐아동은 모방과 놀이기술의 결핍을 나타냅니다. 애착 행동이 발달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합니다. 특별히 언어의 사회적 측면에 결함을 보입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소통하는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적 특성입니다. 지체되거나 결여된 말의 발달,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언어를 상동행동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발달 수준의 적절한 자발적 가상놀이나 사회적 모방놀이의 결여,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행동적 특성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관심 영역에 지나치게 강도 높은 독특한 관심을 보입니다. 특정 비기능적인 일과나 의례적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합니다. 집착의 동그라미요. 상동적이다. 반복적인 운동성 습관을 보입니다.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앞에 했던 기출문제 확인 학습과 뒤에 있는 실력 따지기, 여기에 서로 잘 조화되게 믹스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자폐성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아동에 대한
특징, 우리가 이제 여기 유아기 때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 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